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은 실수 하나로 계란이 건강에 해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 보관하거나 조리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란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히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란을 요리해 드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놀라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실수들을 알고 나면 앞으로는 안심하고 계란을 드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생활 습관도 함께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작지만 중요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잘못 다루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건강한 동반자로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이 커뮤니티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계란을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익히는 것. 일상 속 작은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양식이죠. 단백질, 좋은 지방 필수, 비타민까지 풍부해서 삶아서 지단으로 프라이로 매일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익힌 계란은 이로운 영양소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센 불에서 오래 익히면 노른자가 녹색이나 회색으로 변하거나 흰자가 바삭하게 탈 정도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조리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조리법은 산화라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특히 계란 안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체내 염증을 촉진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특히 더 치명적일 수 있죠. 삶은 계란을 까면 유황 냄새가 날 때가 있죠. 그건 흰자의 유황이 노른자의 철과 결합해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맛은 괜찮아도 이미 지나치게 익혔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대전에서 빵집을 운영하다 은퇴한 78세 박마르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옛날 생각이 난다며 바삭하게 튀기듯 익힌 프라이 계란을 2개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며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어느 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에 대해 들은 그는 익히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살짝 풀어서 부드럽게 익힌 스크램블 계란. 단 몇 주 만에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힌 계란은 단지 맛과 질감만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비타민 B1B, 엽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뇌 건강 시력 기억력에 중요한 영양소도 함께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계란이 잘못된 조리로 인해 몸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잃게 만드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존중하는 조리 습관을 들이세요. 반숙수란 푹 삶지 않은 삶은 계란처럼 부드럽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프라이를 좋아한다면 논스틱 팬을 사용하고 중약불에서 익히되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나친 고온과 장시간 조리는
급물열의 약한 비타민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조리의 변화가 요 10세 이후 여러분의 에너지 기억력,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날계란 또는 덜 익힌 계란 섭취.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는 종종 날계란을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곤 합니다. 스무디에 넣거나 직접 만든 마요네즈에 사용하거나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 계란을 구운 빵 위에 올려 먹는 방식이 영양소를 100% 그대로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믿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 믿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식품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익히지 않은 계란은 살모넬라균 같은 유해 세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피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 단순한 복통이나 불쾌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고열, 복통, 탈수 심한 경우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광주 출신의 67세 전직 문학교사 김실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계란 하나, 식물성 우유 씨앗 몇 가지를 넣은 건강 음료를 즐기셨던 그녀. 날계란이 영양을 온전히 유지한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음료를 마신 뒤 심한 구역질, 복부 경련, 극심한 피로가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살모넬라 식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농장에서 구입한 깨끗한 유기농 계란이 원인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란의 겉모습만으로는 내부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보관 상태나 운반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비오틴 비타민 B타 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신경계 피부 모발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즉, 날계란을 자주 먹으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란을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익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 완전히 익힌 삶은,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잘 익은 수란 등은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선택지입니다. 혹시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프라이를 좋아하신다면 저온 살균된 계란을 사용하세요. 세균 위험은 줄이면서 원하는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날계란이 더 영양가 있다는 믿음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영양을 지키면서도 위험은 줄이는 방법, 즉 바로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방법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요. 세 번째 실수 익힌 계란을 잘못 보관하는 것. 작은 부주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란을 요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익힌 후 어떻게 보관하느냐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계란을 완전히 익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몇 시간 만에 유해균이 번식하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온도가 4도 이상, 특히 5도에서 60도 사이에 도달하면 세균이 가장 빨리 번식하는 위험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세균들에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이코리 등 들으면 불안해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이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위험이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런 식중독이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주 출신의 73세 전직 기관사 이른혜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월요일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며칠에 나눠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통에 넣어두었고 며칠씩 보관해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구역질이 나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익힌 계란을 며칠째 드시고 계신가요? 그 순간 르네 씨는 바로 깨달았고 이후 보관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번에 적당량만 조리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최대 3일까지만 보관. 그 이후로는 소화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흔히 놓치는 부분이 교차오염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입니다. 아무리 익힌 계란이라도 냉장고 속에서 날고기 씻지 않은 채소, 오래된 음식 옆에 있으면 다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익힌 음식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완전히 식은 음식은 다시 일반 부패 가능한 식품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가열할 때 실수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힌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곤 하시는데요. 계란은 강한 열에 약한 식품입니다. 전자레인지로 급히 두면 고무 같은 식감, 불쾌한 냄새, 영양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약불에서 물이나 육수를 살짝 뿌려 프라이팬에 드는 것. 전자레인지를 쓸 경우에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눠두고 중간에 잘 저어주세요. 그럼 익힌 계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1.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 반드시 깨끗한 밀폐 용기 사용. 공기와 다른 음식과의 접촉을 차단. 3. 보관 기한 지키기. 삶은 계란 일주일 이내. 스크램블, 프라이 3, 4일 이내. 냄새 맡기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폐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건강과 안전원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잘 먹는 것, 일피돌, 잘 보관하는 것.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알아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 금이 간 계란 유통기한이 진한 계란을 사용하는 것. 작지만 치명적인 부주의 생각보다 흔합니다. 계란 껍질에 작은 금이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 혹은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던 계란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껍데기에 미세한 균열이 있거나 이미 신선도 유지 기한이 지났다면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 세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청년층이라면 이틀 만에 회복할 식중독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장고 문을 열고 이 계란 아직 괜찮을까 하고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란 포장에 찍힌 날짜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보관 상태에 따라 그보다 빨리 상할 수도 있고 잘 보관하면 며칠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물컵 테스트입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어보세요. 가라앉아 바닥에 눕는다. 신선한 계란입니다. 세워진다. 아직 먹을 수 있지만 빨리 드셔야 합니다. 뜨면 버리세요. 그 계란은 이미 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원에 사는 74세 요리 애호가 최미래유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식습관에 민감한 그녀는 어느 날 아침 계란 하나를 깨서 팬에 올렸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그냥 익혀 먹었고 몇 시간 뒤 복통과 구역질이 시작됐습니다. 병원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상한 계란에 의한 식중독.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계란을 요리 전에 테스트합니다. 그 이후로 문제는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계란의 위험은 주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운반 유통, 냉장 보관 중 온도 변화로 인해 껍데기에 응결, 물방울이 생기면 이것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꼭 냉장고 문이 아니라 온도가 가장 낮고 일정한 냉장고 깊숙한 칸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여도 이 작은 틈으로도 세균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은 무조건 버리세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노른자 흰자의 상태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건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같은 음식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설마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 하나의 신중한 선택으로 더 오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 계란을 잘못된 기름에 조리하는 것. 좋은 음식도 함께 쓰는 기름치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조리할 때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선택 하나가 건강한 식사와 염증을 일으키는 식사를 가르는 중대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본래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에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영양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정제된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유, 공업용 카놀라유, 옥수수유, 대두유 등은 고온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유해한 화합물, 즉 활성산소, 라디칼과 산화된 지방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만성 염증을 유발해 심장질환 소화, 장애뇌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주에 사는 78세 전직 목수 정베르나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오랫동안 기름은 다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며 값싼 일반 식물성 기름에 계란을 조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식사 후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며 가끔은 속쓰림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는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기존 기름을 무염버터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었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지만 몇 주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식사 후 에너지 회복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기름의 발연점, 스모크 포인트입니다.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 즉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시점이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조리 중 쉽게 분해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분자를 방출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다 되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열에 강하고 안정적인 지방을 선택하세요. 버터 타지 않게 약불 사용기, 지 코코넛 오일, 그리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가볍고 고운 조리에 강한 아보카도 오일도 추천드립니다. 프랑스에선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고온 안정성과 건강한 방 구성면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계란은 슈퍼푸드가 될 수도 잘못 조리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계란을 요리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혹시 오늘 소개된 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평소에 하고 계셨던가요? 계란은 분명히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란 자체의 품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조리하고 보관하고 다루느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늘 공유한 모든 팁들은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익히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조리 온도를 낮춰보세요. 비타민 파괴를 줄이고 산화된 성분 생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을 자주 드셨다면 특히 60세 이후에는 완전히 익힌 계란으로 바꿔보세요. 식중독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보관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면 항상 다 냉장 보관하고 밀폐 용기를 사용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드시도록 하세요. 계란의 신선도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꼭 물컵 테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안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정제된 식물성 기름 대신 무염버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소화도 더 편해지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계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계란을 즐기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조금의 상식과 몇 가지 생활 습관의 조정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 활력 그리고 일상의 만족감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진심 어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곧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타.